인력난과 수출 불안, 자금 부담까지 겹치며 경남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경제의 위기 요인을 짚고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경남은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도민복지까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행정통합부터 경남의 주력산업, 복지까지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해 경남의 주요 현안을 짚었습니다.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가장 먼저 단일화 절차를 밟았던 보수중도 출마 예정자들이 결국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당초 출마 예정자 4명 가운데 2명만 남아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최근 함안 7서산단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작은 규모의 사고이지만 사건 개요와 발생 이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하라고 관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력난과 수출 불안, 자금 부담까지 겹치며 경남 기업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 경상남도가 지역 기업인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지역 경제의 위기 요인을 짚고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김해의 한 공작기계 부품 공장. 공작기계 가공의 핵심 부품인 스핀들과 메인 헤드를 생산 조립하는 기업으로 수출 비율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항공 분야로 영역 확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고민은 인력난입니다. AI 전환에 맞춰 스마트 공장 설비를 늘리고 있지만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 구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AI 시대니까 이제 뭐 로봇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거기에 상응하는 이런 장비들 이렇게 뭐 보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원이 조금 부족한 상태고 제대로 된 인원 수급이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 수출 여건도 좋지 못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추가 관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AI와 방산산업 진출 역시 대기업 중심의 구조 속에 중소기업은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에 막혀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내 9개 주요 기업인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벤처기업과 여성기업 등 각 분야 대표가 참석해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 경제의 성장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디지털 제조 혁신과 피지컬 AI 시대에 대응하여 스마트 공장, 데이터 기반 경영, AI 로봇 도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플랫폼으로서 회본사회 경쟁력 강화와 장국가 산업단지의 미래 첨단 제조 거점 도약을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난과 수출 환경 변화,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삼중곡 속에 놓인 경남의 기업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금융 지원과 통상 대응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2026년 새해에도 경남은 산업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도민복지까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헬로 이슈 토크에 출연해 올해 경남의 주요 현안을 짚어봤는데요. 김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주항공과 방산, 조선업, 제조업 등을 주력 산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상남도. 올해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산업은 피지컬 인공지능입니다. 무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장에 경상남도가 중심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타 면제로 정부가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대학들과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젠슨 항 같은 사람은 앞으로 피지컬 AI의 산업 시장 규모가 거의 7경에 이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경이 만 좋으니까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그래서 우리 경남이 앞으로 피지컬 AI의 중심지로. 이렇게 되면 떠나는 청년보다 경남에 일하러 오는 청년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 문제 정도만 해결되고 주거 문제라든지 이 복지 문제만 좀 더 해결이 되면 이 경남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 안 가도 경남에서 자기 인생을 실현할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과 일자리와 교육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걸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뜨거운 감자인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다음 달 초쯤 박형준 부산시장과 행정통합 추진 방안을 공동 발표할 계획입니다. 여전히 속도전보다 신중론을 강조합니다. 시도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투표를 해야 하고 부산과 경남만이 아닌 울산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주 정부에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에 대해 경상남도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되는 광역지자체의 위상과 자치권, 재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울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투표는 이 도민들 자율통합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답을 내놔야 된다. 국회에 잠자고 있는 특별법은 민선 8기 남은 과제입니다. 남해안권 발전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은 경남의 성장 동력이 담긴 중요한 법안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그리고 남해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남해안 발전특별법, 이 두 가지 특별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에 좀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남의 주요 사업이 담길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도 올해 더 살펴보겠다고 박 지사는 밝혔습니다. 2026년 경남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방향을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는 26일 저녁 8시 5분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가장 먼저 단일화 절차를 밟았던 보수 중도 출마 예정자들이 결국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교육감 보수 중도 후보 단일화 연대에 1차 여론조사를 통과한 권순기, 김상권, 김영곤, 최병헌 후보 가운데 김상권, 김영곤 후보가 탈퇴했습니다. 모두 연대 측의 신뢰성과 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대 측은 당초 19일 계획했던 토론회를 22일 경남교총에서 열 계획입니다. 예정됐던 4명 가운데 권순기, 최병헌 후보 2명만 참여하는 이른바 반쪽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연대는 최종 여론조사를 이달 말 시행한 뒤 최종 단일 후보를 30일 공표할 예정입니다. 19일 새벽 1시 5분쯤 고성군 대가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6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던 집주인 부부는 연기가 집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4시간여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실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인태 교육주권 전국회의 상임위장이 오는 6월 열린 경남교육감 선거에 중도 노선으로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 의장은 19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민노총 추천 후보 등록 제의를 거부하며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선거를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를 진보와 보수로 나눠 편싸움하는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본인은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범중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정 단체나 인위적으로 틀을 만들어 예비 후보자를 프레임에 가두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교육감 선거를 정쟁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함양군에서 태어난 오 의장은 거창 대성고등학교와 진주교대 학사, 동대학원 교육학 석사, 경상국립대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거창과 남해, 진주에서 교사, 창원 남정초등학교와 하동 묵계초등학교 교장, 경남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겨울 축제의 묘미는 뭐니 해도 얼음판 위에서 즐기는 짜릿한 손맛일 텐데요. 홍천강 꽁꽁축제장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인파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추위도 잊게 만든 축제 현장, 전소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발을 담근 참가자들이 출발 소리와 함께 송어를 쫓기 시작합니다. 미끌거리는 몸통을 번쩍 들어 올리자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강추위도 잊게 만드는 홍천강 꽁꽁축제 송어 맨손 잡기 현장입니다. 두 마리 빨리 잡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나와가지고 힘이 너무 세요, 송어들이. 꽁꽁한 얼음판 위에서는 낚시 산매경이 한창입니다. 숨죽여 입질을 기다리다 송어를 낚아올리면 지루함은 금세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다 잡고 이제 회 떠먹으려고 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게 먹으려고요. 물고기도 잘 잡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도 또 홍천을 오려고 합니다. 지난 9일 개막한 홍천강 꽁꽁축제. 관광객들을 사로잡은 건 홍천 인삼송어입니다. 홍천송어는 6년근 인삼을 배합한 사료를 먹여 키워 맛과 영양이 뛰어납니다. 직접 잡은 송어를 회나 구이로 먹으면 잡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더해집니다. 홍천군은 올해 기존 2만 원이었던 낚시터 입장권 가격을 15,000원으로 낮췄는데 주말에는 판매 시작 1시간도 안 돼 매진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운영되는 부교 낚시터와 실내 낚시터도 인기입니다.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는 또 다양한 낚시 체험 이외에도 썰매장과 여러 가지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장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짜릿한 손맛과 건강한 입맛으로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는 제14회 홍천강 꽁꽁축제는 오는 25일까지 홍천강 일원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근 함안 칠서산단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창녕 환경운동연합과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지난 1월 13일 칠서산단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로 함안군, 창녕군 주민뿐 아니라 창원 시민까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로 환경과 주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안을 없애주지는 못했다면서 2021년 칠서산단이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문제 해결은커녕 악취 유발 물질 중 하나인 암모니아가 누출돼 위기경보 발령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계당국은 이번 사고가 작은 규모의 사고이지만 사건 개요와 발생 이유, 주민과 환경 대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오후 2시 반쯤 함안군 칠서산단에 있는 한 공장의 암모니아 설비에서 냉각기 안전밸브 보수 작업 중 배관에 남아있던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작업자가 안면부에 화상을 입었고 인명피해나 인근 지역으로의 화학물질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차량이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쯤 금정구 구소동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RV 차량을 들이받은 뒤 수미터를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해 교내 주차장 벽면에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신고와 경찰의 적극적인 탐문이 더해져 외국인 유학생이 잃어버린 고액의 등록금이 주인에게 돌아간 훈훈한 미담이 전해졌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6시경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근무 중 현금 260만 원이 든 습득물을 발견해 목골 파출소에 즉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목골 파출소 경찰관은 습득물에 있던 신분증을 토대로 분실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주소지 인근을 탐문해 외국인 유학생인 주인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잃어버린 돈은 대학 등록금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